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이 예비 후보자 현황 쭉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근거해서 예비 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의 이 상관관계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 열린 18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보수정당 계열은 890명이었고 진보정당 계열은 576명이었습니다. 결과는 보수 진영이 모두 210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은 88석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보 예비 후보자 수 차이는 314명이고 당선자 수 차이는 123명이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은요, 같은 식으로 분석해 보니까 총 예비 후보자 수는 보수 진영이 813명, 진보 진영이 755명이었습니다. 의석수는 지역구만 놓고 보면 보수 진영이 129석, 진보 진영이 100석이었습니다. 29석 차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314명의 차이가 난 18대 총선에서는 123석의 차이였고, 거의 차이가 없었던 19대 총선에서는 29석의 차이가 났던 것이죠. 예비 후보자 수가 많은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이 두 번의 총선, 이번에도 이런 비례 관계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최근 총선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 네. 어떤 소식이죠? 네,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승리나 패배 못지않게 몇 석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몇 석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석수 확보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20석입니다. 20석부터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원내 대표를 통해 국회의 운영 일정이나 의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되고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둬 상임위 운영에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입법활동부자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비교섭 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생정당이나 이 군소정당 등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50석입니다. 과반인 150석은 법안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모두 가능하게 하게 하는 요건으로 거대 정당에서는 반드시 얻고자 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는 180석입니다. 이 의석은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가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도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만큼 쟁점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을 확보해야 개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석입니다. 200석, 즉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석수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개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석수별로 의미가 있다 보니 정당들이 총선에 임하는 목표도 이 구체적인 의석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의석수 확보에 그렇습니다.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네. 이것이었군요.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총선 키워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꼽은 키워드는 패권입니다. 각 정당들이 다른 정당을 비판할 때 또 정당을 탈당하는 의원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지금 준비된 판을 통해서 의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이 왼편에 있는 글자가 으뜸 패자고요. 오른편에 있는 글자가 권세권, 권력 권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으뜸의 권세라는 뜻인데요. 으뜸 패자를 통해 조금 더 이 패권의 의미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뜸 패자는 이 위에 보시는 것이 이 덮을 아자고요. 이쪽에 왼편에 있는 것이 가죽 혁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제 언뜻 보면 월자로 보이는데 사실은 몸을 뜻하는 이 고기 육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해석을 해보면 몸에 가죽을 덮은 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힘이 있는 권력자라는 그 인상을 주는데요. 이 용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가 주변 도시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한다는 데서 유래가 됐지만 언제부턴가 이 폭력이나 힘에 의한 지배를 하는 쪽으로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 정치권에서 패권주의,
패권 정치라는 말은 좋은 쪽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만큼 후에 변화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지만 조금 씁쓸하기도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습니다.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